미래를 보는 창, JTB. 안녕하세요. JTBJ입니다. 오늘 시장이 기다렸다는 듯이 악재가 갑자기 여러 개가 동시다발적으로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나온 이슈들을 체크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이 계속 반등을 할 수 있는 영역에는 이미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지금 이 하단이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점점 내려간다는 뜻은 반등을 한다고 해도 그 반등의 상단에 대한 그 부분을 우리가 계속 낮춰 잡아야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반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좀 반등이 나올 만한 어떤 움직임이 사전에 포착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반등을 기다리시는 분들은 좀 더 확인을 하면서 접근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큰 추세는 여전히 이제 큰 하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채널 구독하시는 분, 그리고 멤버십 분들은 제가 장기적으로 어떤 뷰를 가지고 있는지는 다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금리가 오르면서 약한 고리가 하나둘씩 터진다라고 말씀드렸고, 이거에 대해서 절대로 나이브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지금 시장 금리까지 가파르게 오르면서 약한 고리들이 서서히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등장한 약한 고리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것도 있지만 우리가 몰랐던 것도 하나둘씩 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시장에 충격을 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일단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은 이제 유럽 쪽이죠. 유럽은행의 CDS 프리미엄이 2008년 금융위기 수준으로 이미 치솟고 있고요. 그리고 유로존 정크채 금리 역시 지금 가파르게 치솟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보면 지난 6월달 이 고점을 돌파한 상태고 이미 코로나 수준 그때까지 지금 육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이거를 돌파하게 되면 실제로 어떤 문제가 터져 나온다라고 보는 게 맞긴 하겠죠. 이때는 이제 문제가 터지기 그 극점에 간 거고 어떤 자산 매입 형태 유동성으로 강제로 막은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매크로 시황상 이거를 뭐 자산 매입을 하면서 막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터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나왔던 악재. 일단 첫 번째로는 영국발 악재입니다. 그 신용평가사의 그 무디스 있잖아요. 3대 신용평가사 중에 무디스가 있는데, 무디스에서 경고를 했어요. 영국의 신용등급 강등 경고. 이게 영국의 채권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죠. 지금 영국의 채권금리를 보면은 3년물부터 해서 이제 30년물까지 추격하는데 거의 다 그냥 4.5에서 5%. 우리나라보다 굉장히 높죠. 이제 가파르게 치솟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일단 무디스는 정부 재정 전략의 신뢰성에 대한 시장의 우려로 지속적인 신뢰 쇼크가 구조적으로 굉장히 높은 지금의 이 인플레이션 상황 이런 것들까지 다 맞닥뜨려지면서 높은 자금 조달 비용을 초래하게 된다. 이러면 영국의 부채 여력이 영구적으로 악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를 했고요. 그리고 부채로 자금을 조달한 재정부양책. 지금이 완화정책 기간이면 괜찮은데 전 세계가 지금 긴축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완화정책으로 간다? 이거는 이제 자살행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당연히 그 나라의 화폐 가치는 급속도로 약화됩니다. 그래서 지금 파운드화가 사상 최저치에 근접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또 인플레이션 영향을 또 받죠.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또 가중시킬 수 있다. 보통 이런 것들이 가중되면 이제 하이퍼 인플레로 넘어가잖아요. 하이퍼 인플레라는 거는 사실상 그 나라의 시스템이, 그러니까 통화 시스템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화폐 가치가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이제 그러한 위험성까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영국 중앙은행의 보다 공격적인 긴축 사이클을 촉발할 수밖에 없다. 왜냐면 이런 것들을 이제 이게 문제가 터지게 되면 영국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말도 안 되게 살인적으로 올려야 되거든요. 이거는 과거 유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던 거고, 그리고 지금 이런 것들을 다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디스는 영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022년에는 3.0에서 3.3으로 상향 조정했지만 2023년 전망치를 0.9에서 0.3으로 완전히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 2026년까지 영국의 잠재 성장률이 있잖아요. 그 잠재 성장률로 돌아오기까지는 꽤나 어려울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파가 뭐 2023년에서 일단락 되는 게 아니고 그 이후에도 계속 가중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영국의 어떤 리스크를 만들고 있는 거고, 이제 우리가 그동안 남부 유럽에 대해서만 집중을 하고 있었는데 영국 쪽도 상당히 위험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럽 전역이 다 위험하다고 보는 게 맞겠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나온 악재는 오늘 또 중국발입니다. 중국의 환율이 달러당 7위안을 넘어가는 포치, 이거를 상방으로 이탈시켰습니다. 중국이 오늘 위안화 평가절하를 고지했거든요. 그래서 7위안 여기잖아요. 여기를 넘어가게 되면 이제 좀 이쪽 계통으로 투자했던 많은 것들이 문제가 발생하는데, 중국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뭐 정부에서 환율을 고지하는 형태,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컨트롤할 수 있는 형태거든요. 그런데 중국에서 고지한 환율이 포치를 넘었다. 이거는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중국 정부가 포치를 허용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환율은 변동 환율제이기 때문에 시장의 영향을 받아서 그대로 표현이 되는데, 중국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중국 정부에서 고지한 환율이 이렇게 됐다는 뜻은 중국 정부가 이를 허용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치가 무너지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일단 중국이랑 홍콩 쪽, 이쪽으로 투자된 모든 상품에 위험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한국도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중국 투자에 많은 것을 의존을 했던 유럽에게 굉장히 큰 타격입니다. 그러니까 돌고 돌아서 어쨌든 이것도 유럽을 조금 안 좋게 만드는 그런 리스크라고 보시면 되는데, 결국 이게 그냥 단순한 어떤 시장 원리가 아니고 정치적인 이런 문제들이 좀 많이 껴있다라고 보는 게 좀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지금 모든 상황들이 다 무엇을 가리키고 있냐면, 유럽 박살내기, 그리고 그 뒤에는 미국이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이것도 결국 이걸로 연결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로 연결되는 상황에서 유럽만 타격받을 수는 없고, 그 주변에 있는 것들도 같이 타격을 받죠. 거기에 있는 게 이제 우리나라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오늘 아시아 증시가 대체적으로 좀 많이 추가 하락이 나왔죠. 그래서 이런 악재가 오늘 또 추가로 나온 거고요. 그리고 또 악재가 또 나왔어요. 러시아 쪽입니다. 지정학적 문제. 러시아가 요오드 대량 구매에 나섰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요오드라는 거는 이제 핵사고나 핵전쟁 시에 치명적인 방사선 피폭에 대비할 수 있는 필수 의약품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방사능이 없는 요오드 동위원소 성분을 미리 복용을 하면 핵포발 시에 발생하는 방사성 요오드가 갑상샘에 쌓이지 않고 체외로 배출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래서 핵전쟁에서는 이 요오드, 이 의료약품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러시아가 이거를 대량으로 구매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핵무기 사용 언급까지 경고를 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도 이거 절대로 말장난이 아니다, 굉장히 진지하다라고 계속 나서고 있고, 그리고 이제 러시아가 기존에 점령하고 있었던 우크라이나 그 진영에서 파병 투표가 진행되는데 대부분 다 가결될 것 같아요. 찬성률이 다 90% 이상 육박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어쨌든 땅 따먹기 게임, 이것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지정학적 리스크도 같이 지금 추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악재가 한 개가 아니고 막 두세 개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가하게 되면 파동 관점에서는 그냥 대파동 하락 10파로 그냥 넘어가고 있는 과정일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결국에는 미국 3대 지수죠. 다우존스도 뿐만이 아니고 S&P 500 선물시장, 나스닥 선물시장까지 6월달에 저점을 깼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다음 하락, 그러니까 여태까지 나온 거는 하락 전반부에 해당됐는데 반등 비파가 다 끝났나? 라는 조심스러운 좀 예상도 조금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단이 더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그 가능성은 더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 반등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리스크 관리 굉장히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날 진행되는 멤버십 영상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검토를 해야 될 게 굉장히 많고 이미
매크로 관련된 업데이트 해야 될 지표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번에는 Q&A 시간을 최소화하고 제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 공유하는 시간을 좀 더 많이 갖는 방향으로 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안심하면 안 됩니다. 제가 기존에 말씀드렸죠, 분명히.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정보들로만 하단을 예단해서는 안 된다. 지금 리세션 사이클에서는 100%예요, 이거는. 늘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영역에서 약한 고리가 다 터져 나왔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게 뭐가 될지 모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과적으로 보세요. 지금 영국발 이슈도 지금 이렇게 커질지 누가 알았어요? 지금 뭐 금리 이슈, 그러니까 지금 미국발 어떤 이 긴축으로 인해서 다른 나라가 먼저 지금 텐트럼이 하나둘씩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밖에 약한 고리는 얼마든지 더 나올 수 있어요. 지금 이게 미국의 30년물 모기지 채권금리거든요. 이 수준을 보면은 그냥 정상적인 리세션이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죠. 무조건 경착륙이 될 가능성이 너무 높다. 그냥 합리적인 관점으로 봐서도 그래요. 합리적인 관점으로 봐서도. 그리고 지금 30년물 모기지 채권금리가 이건 조금 약간 지난 데이터인데 지금 더 올랐을 거예요. 지금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을 거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주담대도 연말로 가면은 뭐 7%, 8%까지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제 여기저기 뭐 어떤 그 약한 고리들이 터져 나올 수 있는 환경은 이제 잘 조성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제가 저번에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드렸잖아요. 긴축이 끝나는 시점이 가장 위험하다. 왜냐면 긴축이 끝나는 시점이라는 거는 달리 말해서 긴축의 강도가 굉장히 높은 수준에 가 있다는 거잖아요. 거기서 보통 문제가 많이 터지거든요. 지금 그 영역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11월달, 12월달 되면은 연준의 기준금리가 4%에 육박하기 때문에 정말 어떤 일이 갑자기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 같거든요.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좀 반대 입장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 시행했던 건데 증시안정기금 이거를 이제 다시 논의를 하고 있어요. 지금 실제적으로. 그래서 뭐 코로나 때 했던 건데 지금 문제는 증시만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고 뭐 환율, 채권 금리, 국채 금리 이런 것들이 다 요동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논의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일단 뭐 두 차례에서 3차례 이런 실무 회의를 하고 최종적으로 어떻게 진행할지 결정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일단 조만간 나올 가능성이 좀 높긴 합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시장 입장에서는 그래도 좀 반등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는데 안심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이걸로 시장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냥 중간에 스펀지 역할을 할 뿐이에요. 전반적인 큰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글로벌 단위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어떤 위기가 크게 발생하면, 즉 리세션이 크게 발생하면 이제 역사적으로 거기에 어떤 타이틀을 붙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2000년에는 닷컴 버블, 그리고 90년 초반에는 뭐 걸프전, 그리고 2008년에는 뭐 금융위기 이런 식으로 타이틀이 붙게 되는데 이번 지금 이제 흘러가는 흐름을 보면은 뭐 이런 타이틀이 붙을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글로벌 외환위기 이런 타이틀이 붙을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아 보여요. 2023년 글로벌 외환위기. 그래서 뭐 유럽, 아시아 뭐 이런 거 상관없이 이제는 뭐 한 나라가 아니고 글로벌 단위로 외환위기를 겪을 수 있다. 그리고 이게 단순히 경제적인 관점이 아니고 정치적으로 다 엮여 있기 때문에 4차 산업 시대로 넘어가는 이 패러다임 시프트 이 기간에서 미국이 어떤 이 패권을 위한 그런 용도로 지금 이 달러의 강력한 이 파워를 사용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오히려 좀 편할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통스럽겠지만 그리고 지금까지 진행됐던 이런 고통은 어떻게 보면 그냥 워밍업일 수도 있어요. 정말 실질적인 고통은 지금 언급된 이 약한 고리 말고 그리고 앞으로도 다양한 약한 고리가 등장할 텐데 그 약한 고리가 등장하는 걸 넘어서 약한 고리가 깨지는 거, 끊어지는 거 이때 나오는 고통이 정말로 큰 고통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 터질 때가 시장이 정말 진바닥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뭐 이렇게 좀 다양한 이슈들을 살펴봤는데요. 지금 시장이 이번 주에 좀 그래도 좀 반등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바닥을 잡았으면 좋긴 하겠는데
이거는 뭐 지금 당장 확인할 수 없는 거고, 이번 주 내내 쭉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좀 반등장을 만들 수 있는 그 흐름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반등이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안심해서는 안 되고 좀 잘 대응을 해서 결과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리세션을 대비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구축,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등이 나오면 그 반등 기회를 잘 살려서 그런 포트폴리오 구축을 지금이라도 해두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